20세기 초 러시아에선 로마노프 왕조의 지배가 300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귀족과 대지주가 나라의 대부분을 거머쥐고 우아한 궁정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황제 니콜라이 2세였습니다. 반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과 노동자들은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억압적인 전제 군주 체제를 타도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혁명을 열망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본군의 맹공격에 1905년 1월 1일 결국 여순이 함락되었고 러시아는 열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브라그에서는 러일 전쟁 반대, 헌법 제정, 기본 인권 확립 등을 원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던 근위군이 결국 발포를 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러시아 혁명의 도화선이 된 1905년 1월 22일 피해 인류일 사건입니다. 당시 레닌은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명지에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순 함락으로 전제군주 체제가 약화되었다. 이제는 혁명을 가장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혁명을 믿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들은 혁명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레닌의 호소에 노동자들은 전쟁 반대와 전제 타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갔습니다. 사실 이 혁명에는 일본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문서 보관소에는 당시 러시아 경찰의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한 명의 일본 군인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카시였습니다. 아카시 모토지로 대좌입니다. 아카시는 러일 전쟁 발발 직전부터 종료 직전까지 유럽에 파견되어 러시아 혁명가들을 비밀리에 지원하는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카시가 혁명가들에게 보낸 편지가 러시아 경찰에 압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했던 물건들은 모두 보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카시는 모략 공작 차원에서 러시아 혁명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혁명가들은 이 자금을 선전 활동 및 파업을 일으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아카시가 당시 일본에 보내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목해야 될 혁명가로서 레닌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혁명가들은 무기 구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카시에게 보내온 무기 구입 자금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15,000정의 라이플과 250만 발의 탄약을 폴란드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계획이었는데 실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순항 함락 그리고 피해 인류일 사태로 촉발된 1905년 1차 혁명은 결국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수립을 허가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망명 중이던 레닌은 다음 혁명을 구상했습니다. 레닌 혁명 이론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마르크스주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다음에 도래하는 체제는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아직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사회의 모습이 레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역사학자 보르주고프 씨는 혁명과 레닌의 사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평등한 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고 자본은 극소수의 자본가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민 전체의 것이므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1914년 레닌에게 새로운 혁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전체로 확전되었고 러시아는 연합국 편에 서서 독일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러시아의 손실은 매우 컸습니다. 개전 2년 반 만에 250만 명의 병사가 희생되었고 병사들의 불만은 전쟁을 멈추지 않는 황제에게로 향했습니다. 레닌은 급진적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볼셰비키 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런 레닌에게 새로운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적국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외무성 문서보관소에는 1차 대전 당시 러시아 혁명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극비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독일 재무성 재무차관의 전보입니다. 겔판드에게
100만 루블, 약 450억 원을 지급하도록. 겔판드는 당시 러시아에서 독일로 망명해 레닌과 함께 혁명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왜 이처럼 거액을 보냈던 것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15년 겔판드가 독일 외무성에 보내온 혁명 계획서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혁명을 일으켜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기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러시아 변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서쪽에선 선전선동을 벌인다. 그리고 직접적인 파괴 공작을 벌인다. 그 혁명 세력의 가장 첫머리에 올라와 있던 조직이 볼셰비키 당이었습니다. 겔판드는 오직 레닌만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독일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황제 비렐름 2세 역시 러시아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겔판드의 요청에 응하여 레닌 등 혁명파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널리스트 에르리히만 씨는 러시아에선 금기시되고 있는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독일로부터 받은 자금은 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황제의 재정체제는 해체되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는 악마와도 동맹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혁명을 결국 성공해낸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내에선 전쟁에 대한 불만과 재정 타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이 2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수습될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히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917년에 들어서면서 도시 노동자들에 의한 파업이 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수도에선 빵이 부족해 빵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여성들이 빵을 달라고 데모를 벌였고 노동자는 동맹 총파업을 일으켜 수도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황제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명했고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진압군까지 반란을 일으켜 사태를 수습할 수 없었고 결국 로마노프 왕조는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이 1917년 2월에 일어난 2월 혁명이었습니다. 황제 일가는 체포되어 유배되었고 이듬해 모두 총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300년이나 계속된 로마노프 왕조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며 혁명을 환영했습니다. 3월 임시정부가 성립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러시아의 민주적 부르주아 정당 카데토, 즉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권이었습니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당은 아직 세력이 약해서 연합정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 및 헌법제정회의의 소집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바랬던 전쟁 종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전쟁에 이겨서 식민지 분배의 우선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부르주아적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던 병사들이나 농민,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보다도 내부 권력 투쟁에 더 몰두했습니다. 레닌은 자본가가 장악하고 있는 임시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레닌은 망명지인 스위스에서 노동자 조직 소비에트에 새로운 혁명을 준비할 것을 명했습니다. 한편 전쟁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독일은 조급했습니다. 비렐름 2세는 하루빨리 레닌을 러시아로 보내어 혁명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레닌은 독일 측 권유에 따라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1917년 4월 레닌을 포함한 32명의 혁명가들과 그 가족들을 태운 봉인 열차가 취리히를 떠났습니다. 당시 레닌은 독일 영토를 경유해 러시아로 입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 레닌은 적국 독일의 간첩으로 낙인 찍힐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독일 측에 자신이 탑승할 기차에 국제법상의 치외법권을 인정해 줄 것과 여권 심사 면제, 다른 승객 탑승 출입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레닌은 이처럼 봉인된 열차를 타고
독일 제국을 통과했기 때문에 적국과는 내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1919년 하원 연설에서 대도시 수도관 속으로 장티푸스 또는 콜레라 배양균이 들어있는 앰플을 보내는 방식으로 독일은 레닌을 러시아로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